자, 안녕하세요. 11페이지 건조지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건조기후 지형은요, 우리 알파벳으로 따지면 B거든요, B. B기후, 우리 앞에서 A기후, C기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B기후, 건조기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이 다른 말로 무수목기후라고 써 있는데,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다 라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건조지형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도대체 뭐가 건조한 거냐 이거잖아. 사람마다 누구는 건조한 건성이고 지성이고 이런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건조하다고 느끼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특징에 써 있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면 건조기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 강수량이 250ml 미만의 사막기후와 250에서 500mm의 스텝기후로 구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기후는 앞에 B가 붙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호가 이 둘 다 스텝기후든 얘들 건조기후니까 B거든요. 근데 스텝은 스텝이잖아. 그래서 여기 S가 붙고요. 그 다음에 B는 BW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르게 보면 스텝기후 BS, 썸머드라이 이렇게 봐도 되고 BW, 윈터드라이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겨울이 건조한 게 더 강하다고 보는 시선이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BW를 사막, BS를 스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더우면 강수가 내릴 확률은 당연히 더 생길 수밖에 없지. 강수 유형 중 우리 4개 했었죠. 그 강수 유형 4개 중에서 이제 그 대류성 강수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대수나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눌러도요. 이게 가끔씩은 뭐 지구 대수나 패턴이 약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뜨거운 기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강수가 내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수가 1년에 막 한 번 오는데 그게 전체 강수량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BW와 BS로 구분한다. 자, 구분 보니까 밑에 남북해상 부분의 아열대 고압대 지역, 대륙 내부 지역, 한류가 흐르는 대륙 서안. 자, 아열대 고압대의 건조 하강기류, 대륙 내륙 내부 지역, 바다에서 멀어서 수증기가 없어요. 한류가 흐르는 내륙의 서안 지역, 한류가 흐르면 공기가 차가우니까 하강기류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사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막기후라고 해요. 자, 매우 건조하다. 식생 성장이 어렵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저게 되는 거죠. 선인장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건조한 데서 버틸 수 있는 거. 그래서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증기, 그러니까 물기가 있으면 이 우리 앞에 비열 배웠을 때 공기도 마찬가지야. 물방울이 많이 섞여 있으면 그 공기가 가열되고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앞에서 배웠던 비열 때문에. 그런데 이 사막지형 같은 경우는 이 수증기도 없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평상시보다 더 빠르게 가열되고 빠르게 식는 거야. 그래서 우리 겨울 건조기후 지역 보면은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터번을 쓰고 있는 이유가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겨울 밤이 되면 공기가 차갑게 식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일교차 크다고 하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연교차보다 일교차가 더 크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1년 여름과 겨울의 온도 변화보다 하루의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게 이 사막 지역의 사막기후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 보면 사막 주변에 분포한다. 사막 주변이고 얘는 그래도 짧은 우기는 와. 비는 오긴 와요. 그리고 키가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을 이룬다. 여기서 좀 더 가면 우리 우기가 봐봐. 사막기후는 비가 안 와. 그러다가 이 밑에 있는 스텝기후에 오니까 비가 온대. 근데 짧은 우기래.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우기가 길어지게 되면 긴 우기, 짧은 건기 우리 앞에서 봤었던 A, W 이거 뭐예요? 사바나 기후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냥 가상 대륙으로 할게요. 괜히 저거 내가 오해 소지를 줄 수 있으니까. 자, 이게 가상 대륙의 땡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적도예요. 자, 그리고 아열대 고압대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미치는 노란색 부분은 매우 건조한 사막기후, 그리고 그 위쪽은 스텝기후가 분포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보다 적도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기후가 나타나는 거야? 얘가 이제 AW 사바나 기후가 되는 거고, 이 우기보다 더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대우림 AF가 되는 거지. 열대우림 기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위도기 때문에 우리가 위도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이 뭐라고? 노란색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다 쓰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벳을 쓰는 거야. B, S. 그리고 아까 주황색이 뭐라고? 스텝 기후니까, 아이, 자, 죄송해요. 여긴 사막이니까 BW. 그 다음에 사막기후 BS. 그리고 초록색이 왜 위쪽으로만 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A기후의 전제 조건이 뭐여야 돼? 온도가 높아야 되잖아. 적도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래서 얘가 AW, 그리고 제일 적도 쪽에 인접해서 있는 게 AF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 BS 밑에 가면 또 C 나오고, 또 C, D, E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가상 땅덩어리, 내가 가상적인 섬을 만든 거니까 꼭 이런 패턴이 나타나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막 분포기 지역 보겠습니다. 지도에 나온 것을 지리부대에서 찾아보라라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찾아보라고 한 거는 요거야. 사하라 사막, 그다음에 룸 알할리 사막, 고비 타클라마카 사막, 나미브 아카타마 사막, 파타고니아 사막, 요거를 지리부도 펼쳐놓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기대천의 아열대 고압대 지역, 즉 아열대 고압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러면 대충 아열대 고압대가 우리가 위도 몇 도 정도에서 하강한다고 했었으니까 얘네는 그쯤에서 발견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바다로부터 수분 공급이 적은 지역, 고비타 클라마카 사막, 중인도 지방에서 대륙 서안의 한류연한 지역, 차가운 바다가 흐르는 지역, 나미브 아카타마, 타걸풍이 그늘은 지역. 이거는 바람이 계속 산지에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산지를 타고 계속 넘어오는 거, 바람이.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공기만 계속 영향을 주니까 공기가 올라갈 틈이 없는 거야. 하강 기류가 계속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타걸풍 지역이 비그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네이버 폼에서 찾으라고 할 거니까 그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의 지형과 주민생활 보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위에 있는 곡선이 뭐라고 했죠? 이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온도예요. 온도. 자, 온도 그래프를 하나 봤는데 희한해. 5월, 7월에 여기가 온도가 낮아. 20도야. 어쨌든 A든 C든 18도가 더 넘죠. 여기는 지금. 그치? 봐. 얘는 지금 18도가 20, 10, 18. 18도 넘죠? 근데 얘는 그럼 우리 그래프로 따졌으면 A기후가 돼야 돼.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니까 AW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이 BS, 이 부름이라는 지역은 조금 이제 특수 지형을 갖고 온 건데, A로 볼 수도 있고 B로도 볼 수 있는데, B는 증발량과 강수량을 구분한다 했잖아.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명확하게 A랑 B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기후랑 한대 기후랑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이로랑 비교를 하겠지. 자, 얘는 일단 보면 온도가 뭐 18도보다 밑에 있지만, 그럼 C기후야? 그렇다고 이걸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기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그렸던 이 온도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기후에서는. 무수목 기후니까. 대신 중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밑에 있는 강수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비기후는요, 딱히 다른 기후대랑 막 비교를 하진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이 특징만 물어보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왼쪽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짧은 우기. 1월부터 2월, 3월 달에 비가 오고, 여기는 거의 비가 안 오는 형태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건조한 BW가 되는 거고, 얘는 BS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건기, 우기 지금 봤을 때 하나 의문점이 있어. 기온 보면 이 부름이란 곳은 밑으로 내려간 게 7월이고, 카이로는 밑으로 내려간 게 1월이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7월이 겨울이란 소리죠. 카이로는 1월이 겨울이란 소리죠. 그러면 얘는 남반구다, 얘는 북반구다 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왜? 기온으로 A기후, B기후, C기후를 물어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얘는 지금 부름은 A가 해당될 수도 있고 B는 여기 카이로는 C기후가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온 그래프로 남반구냐 북반구냐 이런 거 물어봐요. 자, 근데 부름 보니까 지금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죠. 우리 기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남반구에 있는 곳이니까 우리랑 계절이 다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름 해놓고 이 부름이 위치한 도시 주변의 도시에서는 뭐 여름철에 아니 크리스마스 날 서핑을 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해야 되는 거고 강수량은요 아까 선생님이 250, 500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통 진짜 이렇게 치졸하게 문제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두 개를 굳이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 강수량 바 더하면 돼요. 그럼 얘 봐봐 1월에 지금 강수량 바 쭉 가보면 몇이야? 한 180 정도 되는 거지. 그걸 이제 쭉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이 사막기후에서 그래프 문제로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많은 걸 가져오지 않고 그냥 제일 많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언급됐던 것만 얘기해 줬습니다. 자, 다음에 건조지역의 주민생활 보겠습니다. 자, 지역형성작용. 자, 강수량이 적다. 일교차가 크다. 강수량이 적으면 수증기는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둘 다 수증기가 없고 물리적 풍화라고 써 있는데 얘는요 뭐랑 다르냐면 화학적 풍화랑 달라요. 이거 어디서 무슨 과목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자,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적풍화 빼면 다 물리와 화학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과목 차이가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화학은요 성분 변화가 있고요. 물리는요 성분 변화가 없어요. 성분 변화 없이 에너지만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돌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얘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얼면 부피가 커지잖아. 그럼 이 돌덩이들이 어떻게 되겠어? 깨지겠지. 이렇게 돌이 깨지는 현상이 물리적 풍화라고 하는 거야. 왜? 돌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돌이라는 건 변하지 않거든. 근데 화학적 풍화는 뜨거운 물이나 이런 화학적 물 반응에 의해서 얘가 녹아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이런 게 화학적 풍화야. 얘는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물리적 풍화가 활발하기 때문에 사막의 모래, 자갈, 암석 같은 게 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는 물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바람이 침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깎이고 쌓이고 그다음에 포상공수가 나타난다라고 써 있는데 얘는요. 자, 건조기후는 하천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흐르는 애들밖에 없거든. 뭐 나이강 같이 외래하천이라고 일부 그런 예시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천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나면요. 이게 홍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홍수가 물길이 없으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라 사면 따라서 쭉 흘러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게 산사태처럼 모든 면에서 빗물이 흘러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포상홍수다라는 얘기했고 얘네들에 의해서 침식과 퇴적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2번 주요지형 41페이지 보면 그림이랑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 바람에 의해서 아까 침식과 퇴적이 활발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바람에 날린 모래가 바위의 아랫부분을 막 때려. 그 밑에 부분이 계속 때려주니까 깎일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모양이 무슨 모양이다? 버섯 모양이다. 그래서 버섯바위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린 모래가 침식으로 여러 개 평평하면 이쪽 부분이 돌아가면서 깎이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 모양처럼 이렇게 그 한쪽 이렇게 애가 튀어나온 부분은 깎이고 한 바퀴 얘가 깎이다가 바람이 넘어가서 뒤집어져. 그래서 안 깎인 부분이 드러나. 또 그쪽 부분이 막 깎여. 그러다 또 뒤집어져.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개 평평한 면이 생기는 거야. 이걸 삼능석이라고 해요. 삼능석. 자, 그 다음에 바람에 날린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모래 언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보이는 그 모래포대에서 막 미끄럼틀 타고 이런 거, 이거를 사구라고 하는데 바르한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수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 자, 포상홍수 아까 말했죠. 사면을 따라서 물들이 막 흘러내려가서
이 전체적으로 깎이는 게 평평하게 다 깎이는 거예요. 모든 사면에서 물이 다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렇게 깎여서 형성되는 침식면을 페디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평평하게 깎여있는 그 경사면이겠죠. 자, 그리고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른다.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쓰고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을 와디라 그래요. 말라있는 호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건조 분지에 태초층이 두께 쌓여서 형성된 평평한 땅이고 비가 내릴 때 물이 고여서 일시적으로 호수가 형성된다라고 써있는데, 자, 지형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비가 막 와. 근데 강줄기가 없기 때문에 사면은 전체적으로 포상호수처럼 막 물이 흘러 들어가. 그러다 이런 데에 오면 이렇게 하천 형태로 일시적으로 흐르는 하천이 되다가 제일 낮은 부분에 이 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칠한 부분이 얘 설명하는 거고요. 노란색으로 다시 칠하는 부분이 페디먼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저 호수까지 흘러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 보라 색깔의 하천이 흐르는 게 얘가 와디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림 저기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이 고이면 일시적으로 호수가 형성되는데 이 호수의 이름은 플라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곡 입구의 경사 급변점에 하천의 운반 물질이 부채 모양으로 퇴적된 지형이라고 써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다르게 그려서 보여줄 건데,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경사지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산을 앞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산도 어느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살짝 낮은 부분이 있어요. 파여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이쪽에 물이 흘러내려올 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쪽에 모여서 밑으로 퍼져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이 밑에 있는 하얀색의 평지 부분을 만나게 되면요, 물이 모여서 산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오다가 이렇게 쫙 퍼져요. 이렇게 뭐랄까, 미끄럼틀 타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거리처럼. 그래서 그 미끄럼틀 위에 딱 구슬 같은 거 딱 놓고 쫙 뿌리면 얘가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다가 딱 도착하면 이게 팍 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형태의 파란 색깔로 퇴적된 부분이 선상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경사급변점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다가 평지를 무조건 만나야 돼. 그러면서 애가 흘러내려오는 힘을 촥 밀고 자기가 갖고 왔던 흙이나 먼지나 그런 덩어리들을 그 지역에다 촥 다 뿌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 모양처럼 촥 퍼져나가서 형성되어 있다. 이게 선상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형성이 돼서 퍼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또 홍수가 와서 또 막 물이 막 내려와. 그래서 이쪽 지역에 또 이렇게 흘러내려가. 골짜기를 파면서. 그래서 이쪽 지역에 또 이런 식으로 선상지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이쪽 옆에 있는 경사에서도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이 옆에 지역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선상지가 나열되어 있다, 여러 개가 붙어 있다 라고 하는 지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하다 라고 합니다. 자, 명칭들이 되게 조금 다 어색하죠. 그게 이제 그 사막 지역에서 지칭하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인데 요거는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상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게 있어서 나중에 뭐 예시될 수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다음 3번 내사와 비트. 아우 뭐 이렇게 이름이 특이한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딱 해놨지. 차별적 붕화 안 써가지고. 자, 근데 여기 보면 경암과 연암이래요. 경암은 단단한 거, 연암은 약한 거. 그래서 단단한 암석이 있고 약한 암석이 있는데, 단단한 애들은 물이 막 풍하든 바람이든 계속 깎아도 안 깎여. 근데 연암 같은 경우는 약해서 잘 깎여. 그래서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영화 점프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돌기둥 같은 거 있어.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보면. 그게 원래는 과거에는 다 이렇게 채워져 있었다는 거야. 과거에 이 높이였다는 거야, 과거에도. 그런데 이 노란색 부분이 연암이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싹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깎여서 아웃 되는 거지.
그리고 딱딱한 부분인 주황색이 남아서 딱 봤더니 와 엄청나게 곱게 속은 뭐 기둥같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매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막 쪼개져 나가고 어디 부분은 있고 남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보라색 부분만 이제 잔존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주황색에서 이제 보라색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규모가 훨씬 더 작아졌지. 그래서 뷰트라고 하는 거야. 비성 모양처럼 조그맣게 남은 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매사에서 뷰트로 변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민생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건데, 유목을 하거나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주변에서 오아시스 농업과 관계 농업을 한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데, 이 외래하천이라는 게 바깥에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얘는요, 출발은 적도에서 출발해요. 근데 중간에 사막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외래하천 주변에서 오아시스 농업, 물을 끌어다가 농업을 짓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오아시스 이런 데에서 관계 농업을 한다는데, 여기서 관계 농업이라는 건 물을 끌어온다 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막 기후 지역의 특징이다. 그럼 여기 밑에는 스텝 기후겠죠? 자, 여기 보니까 유목이나 소, 양들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적 방목이 이루어진다. 자, 기업적 방목은 우리 앞에서 기업적 들어갔으면 이거 다 판매 목적이에요. 어디서 배웠었죠? 몬데기에서 했었어요. 거기서는 기업적인 뭘 했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다음 밑에 보면 토양이 비옥한 지역에서는 밀, 목화 등을 대규모로 재배한다. 밀, 목화 우리 몬데기에서 또 했었네. 얘는 강수량이 어떻다 그랬어? 강수량이 적은 곳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상업적 농업을 활발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막기후 같은 경우는 이 명칭들이 조금 복잡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칭을 잘 보셔야 되고, 다시 마지막 포인트 짚으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강수량과 증발량. 그 다음에 강수량이 250mm 미만이면 사막이다. 250에서 500이면 스텝이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그리고 밑에 뭐 요거 분포 지역 꼭 찾아보세요.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밑에 뭐 주요 지형, 버섯바위, 삼중석, 사구, 바람이 만드는 거, 그다음에 물이 만드는 게 페데먼트, 와디, 플라야, 선산사, 바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산상지가 많아지면 바하다다. 뭐 이 정도까지. 메사뷰트가 있는데 얘는 경암, 약한 뇌와 그러니까 강한 뇌와 약한 뇌가 서로 차별적 풍화. 너는 깎이고 나는 안 깎이고 하면서 형성되는 건데, 규모 크게 탁자 모양으로 크게 남아 있는 걸 메사. 그리고 그 매사가 부서지면서 잔류하게 된 비성 모양의 뷰트.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1페이지가 사막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